박완서 산문집 호미. 산이여 나무여. 며칠 전 후배 문인들과 1박 2일로 남도 여행을 다녀왔다. 섬진강 유역은 내 마음이 가장 이끌리는 데고 갔다 오면 더한 그리움으로 남는 고장이다. 섬진강 구비마다 지리산 골짜기마다 펼쳐 보이는 절경도 절경이려니와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지 않은 곳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도 그쪽에 각별한 정이 가는 이유일 것이다. 거의 1년에 한 번씩은 가던 곳을 올해는 봄에 다녀오고 또 갔으니 2번 간 셈이다. 주로 매화와 산수유가 한창일 때 가던 고장을 오래간만에 가을에 가보니 그 맛 또한 새롭고 각별했다. 단풍은 아직 일렀지만 풍년든 들판의 황금 물결은 바야흐로 가을의 절정이었다. 누렇게 익은 벼이삭을 보면서 느끼는 흐뭇한 충만감을 무엇에 비길까? 어려서부터 익히 듣던 풍년든 문전 옥답은 보기만 해도 배부르다는 농경민의 정서를 요새 젊은이들은 알기나 알까? 예전엔 쌀밥에 배부른 게 행복의 첫째 조건이었다. 들판의 가을 경치와 산과 강에서 나는 맛있는 음식으로 눈과 입을 실컷 호강시키고 나서 숙소는 몇 년 전부터 아주 지리산 사람이 돼버린 여성 산악인의 집에서 하룻밤 신세를 지기로 했다. 씩씩한 그녀가 장만한 집은 그곳 원주민들이 살던 옛날 집이라 내가 잔 뜰 아랫방도 흙벽에 장작대는 구들방이었다. 옛날 문짝은 허술해서 우풍도 좀 있었다. 나는 방학해서 돌아가 고향집 방에 누운 어린 날처럼 꿈 없는 깊은 잠을 잤다. 아침 산책을 나갔다가 잠깐 동안에 알밤을 점퍼 양쪽 주머니 가득 주었다. 도토리도 지천으로 눈에 띄었다. 산책에서 돌아오니 후배들이 텃밭에서 호박잎을 따다가 다듬고 있었다. 대나무 평상에 앉아 호박잎 줄기를 벗기는 일을 거들면서 오랜만에 완벽하게 평화로운 행복감을 맛보았다. 아침 밥상에는 말랑하게 찐 호박잎 말고도 싱싱한 푸른 이파리들도 듬뿍 올랐는데 알고 보니 대돌 밑에 무성한 푸른 것들이 다 먹을 거였다. 풋고추와 함께 생된장에 찍어 먹는 맛이 일품이었다. 예로부터 흉년이 들면 산으로 가란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왜 있었는지 알 것 같았다. 우리를 후하게 대접해준 그녀는 씩씩할 뿐 아니라 융숭 깊기도 하다. 관광개발로 해마다 모습이 변해가는 명소를 답사하기보다는 지리산을 적당한 거리에 떨어져서 보기를 권했다. 우리는 그녀의 안내로 섬진강을 건너서 백운산으로 올랐다. 강을 사이에 끼고 마주보는 산이었다. 중턱까지는 차로 오르고 나서 완만한 등산로를 쉬엄쉬엄 걸어서 오르면서 그녀가 지시하는 지점에서 바라다 보는 지리산은 보는 시점에 따라 모습을 달리했지만 한결같이 장엄하고 관대하고 부드러워 보였다. 섣불리 지리산을 정복해 보겠다고 날치던 젊은 날에는 못 보던 지리산의 진 면목이었다. 백운산도 단풍이 제대로 들려면 보름쯤은 더 있어야 할 것 같았다. 그래도 정상이 가까워지면서 자지러지게 물든 단풍나무, 온나무들이 단성을 자아내며 걸음을 멈추게 했다. 일행 중에는 몇 년 전부터 그 지방에 정착한 시인도 한 사람 있었는데 어떤 키 큰 나무를 가리키며 고로쇠 나무라고 했다. 그 나무엔 단풍이 든 것도 안 든 것도 아닌 말라 비뚤어진 나뭇잎들이 엉성하게 매달려 있어서 불쌍해 보였다. 시인의 설명에 의하면 고로쇠 나무도 원은 단풍이 곱게 드는 나무인데 물 오를 때 사람들이 너무 극성맞게
고로쇠 물을 채취해 가서 가을에 젖골이 됐다는 것이었다. 건강에 좋다는 것이라면 인정사정 없이 덤벼드는 우리들의 그 악스러운 건강열에 문득 진저리가 젖었다. 그 물이 정말 그렇게 몸에 좋은 것일까? 만일 검증된 효능이 있다면 더더욱 나무도 살리고 그게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나무 눈치 봐가며 조심조심 채취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가 아니었을까? 참담한 고로쇠 나무가 아직도 나에게 충격적인 기억으로 남아있는 것은 나무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다. 나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허영이 있다면 그건 우아하게 늙는 것인데 마음이 모질지 못해서든 알량한 문명을 위해서든 이렇게 내 몸의 진액을 낭비하다가는 아마 마음씨 좋은 고로쇠 나무처럼 불쌍하고 추한 말년이 될 것 같아서다. 글 쓰는 일이란 몸의 진액을 짜는 일이니까.